네,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옆에 보시면 이런 미니 터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작물이 지금 이 안에서 싹을 틔우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열무와 얼갈입니다. 지금 3월 말인데요, 저희가 거주하는 지역은 경기도 북부 지역, 추운 지역이어서 이렇게 지금 터널을 하지 않으면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초반에 싹을 틔우고 초반 성장을 하는 동안만은 이런 터널을 만들어서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기에 열무와 얼갈이를 기르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마땅히 뭔가 심으실 게 없는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을 놀리지 않아도 됩니다. 땅의 활용도를 높이는 거, 뭐 이게 바로 돈이 되는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것을 수확하고 나면 그 뒤에 다른 작물을 또 심을 수가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기에 얼른 재배를 해서 먹어야 합니다. 그만큼 열무와 얼갈이는 재배 기간이 짧습니다. 불과 40일에서 45일밖에 걸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활용도도 많고 이렇게 재배 기간도 짧아서 얼른 수확해서 먹으니까 땅을 활용하기에도 좋고, 자,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주변을 보면 생각보다는 많은 분들이 이 열무와 얼갈이를 안 기르세요. 그게 왠고 하니 바로 이 열무와 얼갈이는 두 가지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열무와 얼갈이가 굉장히 치명적인 그 피해를 입는 천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 천적을 해결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은 이 열무와 얼갈이는 45일에 불과한 재배 기간 때문에요, 그 재배 기간을 이용해서 열무와 얼갈이를 충분히 키워내지 못하면 아주 작게 수확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그 기간을 넘겨서 좀 더 키워보려고 욕심을 내시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과 그걸 해결하기 위한 방법까지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드린 천적을 해결해야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벼룩잎벌레가 있습니다. 톡톡이라고도 하죠. 그것들이 지금 이렇게 싹이 난 단계에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합니다. 열무뿐만이 아닙니다. 뭐 상추, 쌈채소, 청경채, 뭐 케일, 양배추, 이런 모든 작물들이 그 벼룩잎벌레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초기에 방제하지 않으면 제대로 수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어릴 때 그 벌레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구멍이 생기게 되면요, 성장하면서 구멍이 따라서 커집니다. 그러면 상품성도 떨어지고요, 우리가 먹기에도 좀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얼핏 생각하기에 그럼 농약을 뿌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좀 재배 기간이 짧고 또 주로 생식을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아무 때라도 솎아서 먹어야 하는 이런 열무라든지 상추라든지 쌈채소들, 이런 것들, 뭐 부추, 미나리, 이런 신선식품들을 농약을 쓰는 걸 제가 권해드리지 않죠. 그래서 제가 직전에 올려드린 영상도 상추에 관한 영상이었는데 거기에 보면 제가 제품을 소개해드린 게 있어요. 바로 유기농 인증을 받은 토양살충제하고 인면살포 수화제인데요, 그런 좀 안전한 제품들을 이용하셔야 생육 중반에 아무 때라도 내가 원할 때 솎아 드시든지 수확을 해서 드시죠. 안 그러면요, 중간에 솎음을 해서 드실 수가 없습니다. 농약을 계속 뿌리는데 어떻게 그걸 먹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내일 드시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그런 유기농 인증 자재를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안에 토양 살충을 다 끝내고 파종을 했기 때문에 뭐 지금 보면 깨끗합니다. 마치 뭐 화학농약으로 방제를 해놓은 것 같이 깨끗해요. 상처 하나 없습니다. 다른 때 같으면 벌써 이렇게 싹이 나오자마자 벌써 초토화 됐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싹이 났으니까 이제 오늘은 한번 제가 옆면에다가 수화제를 한번 또 살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2중 3중으로 방제가 되고요, 또 중간에 뭐 일주일이면 일주일, 열흘이면 열흘 간격으로 한 번씩 또 뿌려줍니다. 그러면 수확기까지 아주 안전하게 길러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재배 기간이 45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 빨리 제대로 키워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겁니다. 보통은 그 기간 안에 제대로 키우질 못해서 어린 열무와 얼갈이를 수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좀 더 키워보려고 하는 욕심에 그 45일을 넘기게 되면요, 꽃대가 올라옵니다. 이게 영양 성장을 멈추게 되면 바로 생식 성장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40일에서 45일 정도에 이제 이것들이 제대로 자라질 못하면 바로 생식 성장으로 전환을 해서 꽃대가 올라오면
이제 이게 질겨져서 먹질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제대로 키우는 게 숙제입니다. 숙제. 그 방법을 이제 지금부터 하나의 일관된 작전처럼 수행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가 씨앗 파종 단계입니다. 씨앗을 파종할 때 제가 어떻게 해야 하루라도 씨앗이 빨리 싹을 틔운다고 했냐면, 보통은 땅을 파고요, 씨앗을 뿌리고요, 흙을 뿌리고 물을 뿌립니다. 그렇게 되면 흙이 딱딱해져서 씨앗이 제대로 나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방법을 추천해 드렸냐면, 땅을 파고 물을 주십니다. 그 골에다가, 다른 데는 주지 마십시오. 그 골에다가만 물조리개를 이용해서 두세 차례 왕복하면서 물을 충분히 주십시오. 그러면 그 물이 이제 충분히 그 골 안으로 스며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씨앗을 쭉 뿌리시게 되면 그 물이 묻어 있기 때문에요, 씨앗이 딱 고정이 됩니다. 그럼 그 위에 마른 흙을 그냥 덮으십시오. 그리고 물 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얇은 하얀색 부직포를 덮어 놓는다든지, 저처럼 이런 비닐 터널을 해서 싹을 틔워서 어린 단계까지만 터널 재배를 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저는 지금 씨앗 파종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싹이 날 때까지 물을 한 번도 그 뒤에 준 적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싹을 키운 그 자리로 물이 쭉 묻어 있습니다. 물이 촉촉히 젖어 있습니다. 아직도 안 마릅니다. 그리고 땅속에서 물이 계속 위로 올라오면서 계속 수분 공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오히려 땅이 딱딱해지질 않고 부드러운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싹이 쉽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해충의 피해도 해충의 피해지만 우선은 땅속에서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나오기가 쉽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파종 단계에서의 하나의 전략입니다. 다음은 이제 일주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1차 속금을 하셔야 됩니다. 1차 속금은요, 뭐가 좀 불량한 싹들이 있습니다. 이파리가 뭐 좀 제대로 안 됐다든지, 또는 제대로 뿌리가 활착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한 구멍에 너무 많은 씨앗들이 몰려 있다든지 하면 그런 것들을 좀 솎아내서 전체적으로만 좀 엉성하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그게 1차 속금입니다. 2차 속금은 이제 최종 재배 간격을 맞추셔야 합니다. 열무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 하나 간격 정도는 하셔야 돼요. 너무 이게 밀식이 되잖아요. 그러면 너무 밀식되면 웃자라기가 쉬워집니다. 웃자라면 대가 얇아지고 이파리가 좁아지고 해서 식감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간격을 유지해 주셔야 적당한 양분 경쟁을 하고 적당히 햇빛도 보면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또 벌려 놓으시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서로 적당한 선의의 경쟁을 해서 이게 위로 쭉쭉쭉 자라야 되는데 위로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좀 짤딸막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1차 속금, 2차 속금을 마무리 하셨으면 2차 속금 한 날 질소질,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물비료라고 하는 거 있죠? 요소를 물에 약 3% 농도로 녹이셔가지고 한번 싹 뿌려주십시오. 이건 잎채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질소질의 요구량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에 한 번쯤 질소질 시비를 해주시면 빨리 성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파리가 조금이라도 색이 누래진다든지 연한 빛을 보이기 시작하면 바로 시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미 색깔이 변해버리면요,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질겨집니다. 자, 이렇게 벌레로부터, 양분으로부터, 그 다음에 싹이 나는 단계, 이런 모든 단계를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잘 자라게 해줘야 질감이 좋고 식감이 좋은 작물을 수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0일에서 45일을 넘기지 않고 수확을 끝내셔야 합니다. 더 키워보겠다는 욕심으로 키우시다가 나도 모르게 밑에서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한다? 이미 늦습니다. 그때는 드셔보십시오. 못 드십니다. 양념만 다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반드시 그냥 40일에서 45일이 됐다, 그러면 결과가 어찌 됐건 수확하시는 편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 두 번째 어려운 점을 파종의 단계에서부터 수확의 단계까지 잘 지켜내 주시는 게 또 하나의 숙제였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벌레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성장을 빠르게 시켜야 되는 이런 과제, 이 두 가지 문제점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해결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도 결과물이 좋은 수확을 하실 수가 있고, 그로써 여름에 맛있는 열무김치와 또 열무로 만든, 얼갈이로 만든 음식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여름이 서운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많이 수확하고 또 빨리 수확하고 하는 것보다 건강하게 또 안전하게 수확해서 드시는 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올 봄에 한번 열무와 얼갈이
빼지 말고 한번 길러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역시 건강한 밥상과 풍성한 수확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